안녕하세요. 테마 ETF로 자금 유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테마죠. 전기차 관련 ETF가 신규 상장했습니다. 같은 날 상장한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가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핵심 원자재인 리튬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라면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는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와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자율주행 관련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어떤 ETF인지 알아보고 또 다른 차세대 모빌리티 ETF인 코덱스 미국 스마트 모빌리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전통적인 완성차 기업들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한 일이 바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는 테슬라 같은 순수 전기차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시장에서 성장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자동차를 성장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게 바로 작년부터입니다. 현대차의 최근 5년여간의 주봉 차트인데요.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 그저 등락을 거듭하는 정말 평범한 주식이었는데 작년에 무슨 일인지 급등 또 한 번 급등을 합니다. 바로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GEMP 발표를 비롯해서 전기차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큰 주가 변동이 수년 동안 없다가 전기차 이슈로 엮일 때마다 주가가 급등을 하죠. 국내 자동차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드 역시 작년 말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주가가 급등을 했고 GM 역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두 회사 모두 전기차 관련하여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엮이면 완성차 주가가 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걸까? 기본적으로는 테슬라가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자율주행에 최적화되어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은 단순히 운전자의 노동력을 덜어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하나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끔 하죠. 아직은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정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4단계, 5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자동차는 달리는 모바일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 자동차를 성장주로 재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기업들은요, 절대 향후 돈이 될 것 같지 않은 비즈니스에 함부로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퓨처 모빌리티, 발전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 아마존까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오늘 설명드릴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ETF도 자율주행과 전기차를 하나의 테마로 묶어서 가져가는 ETF인데요. 이 둘을 하나로 묶는 이유는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 대비해서 이 구동의 메커니즘이 훨씬 간결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결국 전기차가 이렇게 성장할수록 자율주행 성장 역시 이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ETF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 X의 ETF죠. DRIV와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을 합니다. 차세대 모빌리티 그리고 퓨처 모빌리티라고 불리는 다양한 하위 테마들 중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에만 집중하는 ETF입니다. 미국 상장 차세대 모빌리티 ETF 중에 DRIV가 순자산 규모도 가장 크고 레코드도 나쁘지 않은 ETF이다 보니까 이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도 출시 전부터 굉장히 높은 관심을 받게 된 거죠. 올해 들어서 미래에셋뿐만 아니라 국내 자산운용사들 해외 테마 ETF 상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초지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부품, 자율주행 이 세 개의 세그먼트를 구분을 하게 되고 관련성이 높은 종목들을 순위를 매기죠. 그래서 순위가 높은 종목들을 전기차 15개, 전기차 부품 30개,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30개, 총 75개 종목으로 구성을 합니다. 시가총액 거래량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선진국 주식시장, 그리고 한국, 대만에 상장된 종목들만 투자 대상으로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전기차 ETF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물론이고요.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도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타이거 자율주행 전기차 뒤에서 국가별 비중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중국 비중이
높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 전기차 관련주들은요, 대부분 중국 본토, 그 중에 심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중국은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국 본토 상장 종목들은 이 기초지수에는 편입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비중이 상당히 낮죠.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더 높은 비중으로 편입을 하긴 하는데 개별 종목 편입비 상한이 3% 수준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겠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리밸런싱은 1월과 7월 두 번 진행을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국가별 비중인데요. 미국이 62%로 가장 높습니다. 중국은 4.7% 수준입니다. 중국 본토 상장 종목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지만 선진국 시장에 상장한 중국 종목들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살짝 의아하실 수 있는데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ETF가 편입한 중국 종목들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중국 종목은 총 5개인데요. 니오 바이두는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강복 리튬, BYD, 지리자동차는 티커를 보시면 HK가 붙어 있죠. 바로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강복 리튬과 BYD는 중국 본토와 홍콩에 모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ETF는 홍콩에 상장한 종목들을 편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선진국이 아니지만 홍콩은 선진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한국 종목은 기아차와 현대차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ETF 이름에 전기차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삼성 SDI, LG화학이 편입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없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전기차, 2차 전지를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다른 범주고요. 기초지수 소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2차 전지, 배터리가 아니라 전기차 완성차,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배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높은 종목들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하위 산업별로 보면 ETF 특징이 더 잘 드러나는데요. 자동차가 21%, 그리고 반도체가 19%, 자동차 부품이 10%, 그리고 인터넷 소프트웨어 서비스, 통신 장비 등이 각각 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자율주행의 핵심은 빠른 연산 처리이다 보니까 당연히 비메모리 반도체가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탑10 종목을 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당연히 보이고요. 인텔, 엔비디아, 그리고 퀄컴, 마이크론, AMD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다수가 보입니다. 배터리 관련주들보다는 완성차 업체들이 역시나 눈에 띄는데요. 테슬라, 그리고 GM, 포드도 보이고요. 폭스바겐까지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스마트 모빌리티 S&P와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HAIL과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와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DRIV의 연도별 성과를 비교한 것인데요. 연초 이후 성과가 올해 제법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HAIL, DRIV 어찌 보면 비슷한 테마에 투자를 하는데 성과 차이가 이렇게나 크게 나는 이유는 바로 중소형주의 약세 때문입니다. HAIL은 중소형주의 비중이 75% 수준인 중소형주 ETF인데요. DRIV도 중소형주 비중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대형주의 비중이 높습니다. 차세대 모빌리티 테마 ETF를 하나 가져가고 싶은데 나는 대형주 위주의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DRIV가 나은 선택이 될 것이고요. 중소형주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면 HAIL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ETF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편입 종목도 거의 겹치지 않기 때문에 차세대 모빌리티 쪽 관심 많으신 분들은 두 ETF를 모두 가져가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날 상장한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 전지와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리튬 배터리는요, 말 그대로 리튬을 채굴해서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는 ETF이고요. 자율주행 전기차 ETF는 완성차,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관련 반도체가 핵심인 ETF입니다. 리튬 배터리 그리고 소재 관련주도 투자를 한다라고는 적혀 있는데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합니다.
하죠. 섹터별 비중을 비교해봐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소재와 산업재의 비중이 높고요.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는 임의소비재 그리고 IT의 비중이 높습니다. 리튬 광산 기업들이 소재 쪽에 포함이 되고 완성차는 임의소비재 그리고 반도체는 IT 쪽에 속하게 됩니다. 두 ETF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둘 중 하나 택 1의 문제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역시나 둘 다 마음에 드시면 둘 다 가져가셔도 큰 무리가 없는 ETF들입니다. 변동성은 글로벌 리튬 2차 전지의 변동성이 조금 더 큽니다. 최근 1년 이쪽 테마가 워낙 시장의 주목을 받다 보니까 변동성이 조금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연초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자율주행인 전기차 ETF보다는 변동성이 좀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ETF 모두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리튬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 작년 한 해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올해 또 2차 랠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성장주 비중이 리튬,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자율주행 전기차보다는 좀 높다 보니까 조정이 오면 이쪽이 조금 더 크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